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커발한 영상공작소 모난돌TV 진행자 홍성광입니다. 네, 벌써 2월입니다. 2023년이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달이 됐죠. 지금 뒤에 제가 약간 좀 고급스럽게 서재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서재가 아니고요. 네, 제가 특수 효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동해시청 신영선 과장의 이야기를 다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도 역시나 이제 주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죠. 뭐 잘 따져보면 어쨌든 신영선 동해시청 과장님도 저한테는 뭐 중학교 선배님 또는 뭐 지역의 선배가 되는 거니까 우리 이 작은 동네에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할 말 제대로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신영선 과장님은 본인께서 본인이 동해시청 기획예산과장이라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신영선 과장님도 분명히 본인께서 어떤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쓰셔도 그게 개인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글을 쓰실 때 개인임을 전제로 하고 쓴 글이 절대 아닙니다. 이 글을 보면, 신영선 과장의 이 글을 보면 동해시 기획예산과장이라는 타이틀을 먼저 내세우고, 그리고 이 글을 보면 전체적으로 신영선 동해시 기획예산과장의 시각으로 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쓴 글인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죠. 저는 이 글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보시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뭐냐면 최희순 의원은 정치를 한 겁니다. 최희순 의원이 도대체 뭐라고 썼는지 한번 먼저 보실까요? 같이. 최희순 의원은 보십시오. 동해시민의 명령이다. 정치인들이 주로 많이 쓰는 수식어죠. 아니,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이 원한다라고 하면 국민 100%가 원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죠. 그리고 동해시민의 명령이다. 이것도 모든 동해시민의 명령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동해시민들 몇몇 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많이 쓰는 수식어죠. 9만 동해시민들에게 설날 전 1인당 20만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라. 아니, 정치인이 이 정도의 수식어도 못 씁니까? 그리고 정치인이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림으로써 여론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 집행부를 압박을 하고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적 목적, 그죠? 정치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수단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수단을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최희순 의원이 한 말 중에 틀린 말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많은 가능성 중에 그리고 많은 주장 중에 최희순 의원의 주장도 옳은 거예요. 자, 그래서 최희순 의원은 우리가 지난 2022년 10월 말쯤 정부에서 세금이 많이 거쳐서 각 지자체로 지방교부세, 우리나라는 국세 비중이 80%고요. 지방세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해주는 교부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딱 4개입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 정부의 지방교부금을 안 받는 게 아마 서울, 경기,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는 아마 화성, 한 군데가 성남인가 그럴 겁니다. 요 4개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지방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지방교부세로 총 얼마를 받았냐면 330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최희순 의원은 이 받은 330억 원을 지금 현 상황도 어렵고 과거의 상황도 어려웠으니, 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으니까 그거를 우리 시민들에게 뭐 20만 원씩 지급하면 우리 동해시 인구가 9만이거든요. 그래서 9만이기 때문에 총 180억 원이 들어갑니다. 1인당 20만 원씩 9만, 그러면 180억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시민들에게 지급함으로써 그게 그냥 지급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금성 복지 정책은 누구한테 유리한 거냐면 저소득층한테 유리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들은 20만 원은 돈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20만 원은요, 어마무시하게 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금성 복지 정책은 많은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한테는 정확하게 타겟팅이 되는 그런 복지 정책이라 많은 그 순기능도 있는 거죠. 물론 부작용도 많죠. 하지만 어떤 정책도 부작용이 없는 정책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희순 의원은 이렇게 주장한 거고, 그리고 나눠줘서 써서 이익이 되는 것 더하기 현금성, 특히나 우리 이런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동해시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타 시군에 나갈 일이 없고 우리 시에서 돌고 돌아서 180억 원을 지급했지만 한 번 거르고 2번 돌면 이게 총 한 500억 원 정도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장을 하면서 했어요. 그러면 자, 보시다시피 최희순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정당성들을 얻기 위한 걸로 해가지고 썼어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정치인이라면 응당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최희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이 신영선 과장이 글을 썼죠. 신영선 1월 11일 오후 6시에 오후 6시에 썼으면 1월 11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1월 11일은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오후 6시에 이 글을 썼어요.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수요일 평일에 오후 6시 4분에 이 글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첫 번째, 신영선 과장이 이것도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 시간에 이 글을 썼던가 아니면 휴가를 내서 본인 집에서 썼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맞죠? 업무 시간에 이 글을 쓰셨으면 할 일이 너무 없는 거죠. 그렇죠?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죠?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셔야 될 건 오후 6시 4분에 쓰셨는데 이날 이 글을 올린 게 어딘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 글이 문제가 또 뭐냐면 동해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렇죠? 본인의 직함을 썼기 때문에 이 글은 동해시 기획예산과장 신영선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신영선이라고 해도 문제가 될 법한데 여기에서 자기의 직급을 밝혔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동해시의회 최희순 의원의 페북 의견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이거 맞습니다. 자, 요거 잘 보십시오. 최희순 의원이 말씀하신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하자는 의견에 대해 국가 및 시의 재정 정책은 재반 상황과 시기를 고려해야 하며 맞죠? 맞죠? 미래를 대비하지 않은 재정 운용은 위험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문장에 담긴 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최희순 의원의 의견이 재정 운용,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하지 않은 재정 운용이라고 생각해서 위험하다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이거는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 본인의 생각. 그렇죠? 그 다음에 최희순 의원이 그런 주장한 재난지원금을 주면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재정 운영이라고 하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거를 대야죠. 네. 또한 그 시기가 필요하다 해도 타시군과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뭘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눈치만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시민 여러분께 재난지원금을 드린 것은 타 시군이 주니까 우리도 눈치 봐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동해시장이 그렇게 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뭐 시민의 고통과 뭐 어쩌고 뭐 이런 말 했었죠. 뻥이죠. 타 시군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네. 이 글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시군을 제외하면 타 시군보다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면 정부와 도에서는 동해시가 재정이 넉넉한 것으로 인지하여 국도비 지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예산 담당 부서장으로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자, 만약에 동해시장 심기원 시장이 신영선 과장한테 야, 우리 타 시군은 안 해도 우리 동해 시민들이 너무 힘겨워하는 것 같으니 330억 원이 내려왔는데 그중에 한 180억 원은 재난지원금으로 좀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좀 하자라고 했으면 과연 신영선 과장은 이런 글을 썼을까? 심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제도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인 행정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거면 예전처럼 군수 4급입니까? 아니죠. 시장이 4급이었죠. 그 다음에 군수 5급이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예전처럼 그 중앙집권으로 하죠. 똑같이 할 거면. 타군과 균형을 맞춰가지고 눈치 봐가지고 할 거면. 그게 아니라 선출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을 선출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민간의 독특한 생각을 시정에 불어넣어서 다른 정책을 발굴하고 그걸 좀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남의 눈치 보고 시도 이런 재정이 넉넉한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굳이 지방자치제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다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복지부동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남들과 다른 혁신을 이루어낼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뭐냐면 국도비 지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으면 몰라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의 우려입니다. 심히 우려스럽다. 뭡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예요. 팩트가 아니죠. 주장입니다. 주장. 자, 지방교부세가 증가하고 부동산 교부세는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교부세가 대폭 감소한 건 윤석열 정부 때문이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것은 세금이 경기가 등등 해서 너무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세금이 많이 거쳐서 그렇죠. 이런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이 지난해 매국세를 기준으로 편성할기 그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에 그래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최희순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 중 1번 재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 물론 시민이 필요할 시에는 재난지원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하지만 현재 국가도 광역지자체도 올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는 없습니다.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인 겁니다. 국가도 광역지자체도 올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논의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명확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의 직급이 동해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기획은 일을 만드는 거고요. 예산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을 분배해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그런 어떤 과장 중에서는 최고 선임, 최고 대빵 과장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 되시는 분이 지방자치 제도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면 동해시가 참 안 됐네요. 네. 올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곳은 호남을 중심으로 한 군 단위 몇 개 지역입니다. 보십시오. 논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호남을 중심으로 한 군 단위 몇 개 지역 없었다면서요. 근데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곳은 다른 지자체의 눈치와 광역과
국가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은 겁니까? 아니죠. 지방자치 제도의 취지를 적극 활용해서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친 것이죠. 그리고 신영선 과장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기획예산과장이 있었던 거죠. 강원도의 한 개시가 작년에 10만 원씩 지원하긴 하였으나 기존 우리시나 타군이 20만 원 지급할 때 그곳은 10만 원 지급한 것에 대한 대응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역시 또 이것도 뭐냐면 본인의 생각입니다. 대응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주장이죠. 주장. 자, 일부 시의원들이 동해시 재난지원금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시의원님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왜 본인이 판단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판단을 하면 안 되죠. 시의원님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는 아니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 누구도 모르죠. 혹여 그러시다면 거시적인 경제 시각에서 공식적인 의회의 자유 발언 시간을 통해 말씀하실 기회가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문장은 이해가 안 돼요. 거시적인 경제 시각과 공식적인 의회 자유 발언 시간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정치인이 시의원이 공식적인 의회에서 자유 발언 시간을 통해 말을 하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말을 하던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말을 하던 그거는 의원, 정치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감히 함부로 정치인에 대한, 그리고 그것도 제가 이 부분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공무원이 수권 방식은 채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시의원의 수권 방식은 민주적 절차인 투표, 선거를 통해서 그런 공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수권과 정치인의 수권, 그러니까 시의원의 수권은 누가 보더라도 더 민주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어울리는 것은 시의원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쩌면 본인이 수권받은 권한보다 더 상위에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의회에서 자유 발언을 통해서 말을 하지 왜 페이스북을 통해서 말을 했냐라고 따지는 것은 이것은 어쩌면 민주적 절차 또는 민주적 정치 행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심각한 도전입니다. 어디서 함부로 시의원에게 그 민주적 정당성이 오히려 조금 더 높은 시의원에게 야, 너 거기서 말하지 말고 저기서 말해 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500억 원 이상의 경제활성 효과가 있다라고 언급한 사항은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해서는 학자 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으면 정치인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뭐 학자나 뭐 이런 학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정책적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치인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없는 게 없습니다. 모두 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하물며 시에서 추구하는 시에서 실행하는 거의 모든 정책에도 학자 간의 다양한 의견은 늘 존재합니다. 그렇죠? 아니 신영선 과장님 혹시나 방송을 보시면요. 학자 간 다양한 의견이 없는 정책 한 가지만 가지고 와보십시오. 모두 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희순 의견이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뭐 우리 시는 최근 몇 년간 관광 개발로 인해 지역 상권이 예전보다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평가죠. 평가. 세수도 줄어들지 않았고, 자, 여기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잠깐 올릴게요. 세수가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면 세수가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몇 가지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세수를 뒷받침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난지원금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의 재난지원금을 시민들께 드림으로써 그 돈이 돌아서 세수가 확보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세수가 줄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지역 경기가 그대로 다 좋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재난지원금도 이 세수 확보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셔야죠. 신영선 과장님. 소비가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소비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늘어난 것도 아니면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 이 부분은 간과하십니까? 왜 본인의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자, 시민을 위해 미래성장 동력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현금 지급보다 더 많은 경제 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바꿔서 읽어볼게요. 시민을 위해 현금 지급하는 것이 미래성장 동력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경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첫 번째 읽은 문장과 두 번째 읽은 문장은 같은 말입니다. 왜요?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뭡니까? 가능성이죠.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마나입니다. 하나마나. 그리고 이렇게 된다라는 법은 세상 어디도 없어요. 그렇죠? 신현성 과장님, 이것이 정답이라는 자료를 보여주세요. 물론 일부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이는 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자본 투자를 확대해서 일부 어려운 분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진다라는 근거, 지역 발전 정책으로 해결하면 일부 어려운 분들이 나아진다라는 근거, 현금을 지급해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네? 하여튼 이 근거를 가지고 와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아니라는 근거도 가지고 와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뭡니까? 이것도 역시 가능성입니다. 자신의 말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시집행부의 답변 293억을 예비비로 책정했다는 것은 이 부분은 예비비가 아니고 뭐 더 많은 재원을 기금에 넣고, 그러니까 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치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치한 것이 젊은 세대에 대비한다는 것이라면 모두 다 예치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맞다면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말이 이게 정답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것도 학자 간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맞죠? 신현성 과장님. 자, 1000억이 육박했다. 자, 이 말은 빚이 제로 뭐 이걸 자랑하려고 하시는데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게 바로 빚이 제로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1000만 원을 버는데 집을 살 때 미리 한 3, 4억 땡겨가지고 집을 사. 그런데 한 달에 한 3,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면 감당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집 빨리 사가지고 안정적으로 살면서 거기에 생기는 뭐 그런 걸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이야.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달에 80만 원씩 내야 돼. 그럼 20만 원 가지고 생활해야 되니까 죽겠는 거예요. 이럴 때는 문제가 돼요. 자, 경제학에서요. 경영학에서 기업을 평가할 때 적정한 빚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안 한 거기 때문이죠. 큰 금액을 가져와서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을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더 많이 발생시키면 빚을 가지고 온 것도 빨리 갚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생산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내는 건요, 어떤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는 망하지 않습니다. 일단 망할 것 같으면 국가에서 일단 지원을 해줘요. 그렇죠. 적당히 지원해줘요. 그리고 계속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건실합니다. 그러면 건실하면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낮죠. 이자율이 낮게 해서 돈을 빌려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빚이 제로라고 자랑하는 것은, 몇 년째 제로라고 자랑하는 것은요, 아, 우리는 일하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일 안 했으니까 칭찬해 주세요! 네,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지자체로, 재정 운용을 잘하는 지자체로 정평이 나 있다. 아니, 이거를, 이 부분이 좀 그랬는데, 소상공인들께서 업종 전환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나, 저는 이 소상공인 분들께서 이렇게 업종 전환 등으로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라는 걸 몸으로 못 느끼겠거든요. 신영선 과장님, 이런 근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런 근거는 없이 주장만으로 점철된 이 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이 글은 정치적인 글입니다. 이 글은 어떤 팩트로 이루어진 글이 아니라 본인의 내내 망상, 그 다음에 우려, 걱정, 상상, 이런 걸로 점철된 글이라는 겁니다. 요런 거, 근거를 좀 제시해 주세요. 우리 시는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거면 좋아요.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착각하지 말라. 정부가 지자체 세금을 불안해 주는 이거 등등등 이렇게 하는데, 지방교무세는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자, 그러면 지방교부세는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영선 과장이 거기에 덧붙여서 도시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좋죠.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각종 시책. 자,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각종 시책. 여기에 바로 재난지원금이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시민들에게 나눠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관광 개발 등 자본 투자를 하여 세수가 증대되는 등 전 시민이 향유하게 하는 것이 목적에 더 부합. 아니, 재난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주면 이거는 전 시민이 향유하는 게 아닙니까? 오히려 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금성 복지 정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전 시민이 오히려 똑같이 향유하게 되고 저소득층한테 더 큰 효과가 있는, 물론 이제 일시적이죠. 일시적이지만 하여튼 더 큰 효과가 있다라는 건 상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관광 개발 등 자본 투자를 하여 세수가 증대되는 게 목적에 더 부합하다라는 주장은 일면은 맞지만 일면은 틀린 것이죠. 그렇죠? 목적에 더 부합하게 되는 것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각종 시책에 분명히 재난지원금은 포함이 될 것입니다. 시집행부의 쌈짓돈으로 그 돈을 짱박아 둔다는 부정적 용어는 지방자치와 종합행정에 대한 이해를 덜한 데서 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요, 신영선 과장이 오히려 지방자치와 종합행정에 대해서 이해를 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희순 의원은 정치를 한 겁니다. 정치. 그리고 신영선 과장은 이 글을 통해서 똑같은 정치를 한 겁니다. 그렇죠? 정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종합행정에 대한 이해는 오히려 신영선 과장 당신께서 더 못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맞아요. 신영선 과장님. 자, 또한 예산심사는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쌈짓돈의 논리는 의회 심사 시 제대로 거르지 못하면 생기는 결과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야, 네가 못했잖아. 야, 의원, 니네가 할 건데, 니네 승인 상황인데, 왜 제대로 거르지 못했어? 네. 이거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냥 심각한 도전이에요.
이게 얼마나 건방진 겁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리고 어디서 함부로 가르치려고 듭니까? 참나, 진짜 이 부분에서 제일 화가 났습니다, 진짜. 자, 최희순 의원님의 지금 당장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보면 종합적인 관점이고, 정치인 최희순이 보면 종합적인 관점이 아닌 겁니까? 내가 보면 선이고 남이 보면 악입니까? 그런 논리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 전체를 위한 대의가 무엇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당신이 신영선 거장 당신께서 하면 시민 전체를 위한 대의고 최희순 의원이 하면 시민 전체를 위한 대의가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 전체를 위한 대의는 대관절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정치인은 정치인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무원께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와 의원님은 개인이 아니고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면 안 돼요. 동해 시민들의 살림을 꾸려가는 공인으로서 앞으로 나아가는 동해시 원로가 이끌어주고 청년이 꿈을 가진 동해시가 되기 위해서 최희순 의원은 그런 주장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희순 의원이 말하는 건 공인이 아니고 뒤처지는 동해시고 원로가 망가뜨려주고 청년이 꿈을 버리는 그런 동해시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본인은 본인의 생각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동해시가 왜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돼 있습니까? 나가서 시민들한테 동해시청 공무원들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이런 나아가는 동해시, 청년이 꿈을 가진 동해시가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여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동해시를 만들어야 할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하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여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동해시를 만드는 것이고 네가 하는 거는 그게 아니야. 참으로 건방지죠. 네, 이건 건방짐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 자체를 지금 현재 가만히 놔두고 있다라는 건 첫 번째, 동해시장은 이 신영선 과장을 불러가지고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동해시장은 이 글에 대해서 인정했다. 그렇죠? 동해시장은 이 글을 분명히 지금 신문에도 언론에도 나왔고 연합뉴스에 나왔어요. 연합뉴스에도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동해시장은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영선 과장은 동해시청의 공무원입니다. 동해시장은 동해시청 공무원들을 통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명령을 내리고 통솔하고 그렇죠? 뭐 인사권을 가지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 대해서 첫 번째는 동해시장 심규원 시장은 동의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두 번째는 신영선 과장을 통할하는 위치에 있는 심규원 시장이기 때문에 두 개 다 저는 이 모든 글의 책임은 동해시장 심규원 시장한테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심규원 시장이 즉각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글이 이러한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심각하게 위반한 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글 자체는 어떤 팩트만 올려도 문제가 될 텐데 팩트는 거의 없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점철된 정치적 주장이 그득한 글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언젠가 뭐 선거 과정은 지금 아닙니다만 나중에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 그러니까 뭐 최희순 후보겠죠. 최희순 의원이겠죠. 최희순 의원은 계속 정치를 할 거기 때문에 최희순 의원에게 저는 불리함을 안겨줄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녹화입니다. 네, 지금 신영선 과장의 이 글은 추가에 생길 정치적 타협의 여지를 날려버린 겁니다. 뭐냐면 동해시장과 그다음에 시의원들이 급변한 여론에 의해서 압력을 받아서 이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해보죠.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가정 하에서 그런 합의가 되어서 이제 좀 하자, 해라 라고 하면 이때 신영선 과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표 낼 겁니까? 자기의 의지와는 다른,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상상과 그런 우려가 발생할지도 몰라서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신영선 과장의 이 글은 큰 문제가 있는 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무코바란 영상 공작소 모난돌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또 뵐게요.